안녕하십니까, 신광하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독한 바이러스로 불리는 코로나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사태는 특히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재난 불평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사회혁신 플랫폼 이야기인데요.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승희 전남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창대 목포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경진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될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제 해결의 방향, 그것을 위한 지역 혁신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토론해 볼 텐데요. 개념들은 생소합니다만은 역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균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기존의 어떤 관주도의 방식보다는 실제의 문제 해결 주체인 주민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문제의식이지만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주체는 주민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승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무한한 이윤 추구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 욕심의 문제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해서 네. 이 코로나는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내년까지 계속 같이 갈 거다. 결국은 공존하게 될 거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즉,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과정 또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 협력적 방식에서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예. 지금 언택트 방식이라든가 온라인 교육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그 협력적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가장 큰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그 정부의 원격 진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대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되듯이 네. 공공성의 문제들을 또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의 권리들을 침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공공성이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이창대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로 여러 가지 지역과 기업의 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2019년도 1월, 12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비드 19이라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민사회, 또 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 여러 가지 민간기업, 또 특히 저는 대학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결국 시민이 주도하고 즉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지역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목포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이 지역에서 이런 지역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경진 위원장께서는 지금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문제 해결에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이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혁신 방식이 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회혁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사회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방식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혁신의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시민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철저하게 시민 주도로 진행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관 협력입니다. 네. 민관이 협력을 해야만이 실제로 문제와 과제가 모이고 그 해결 또한 쉬워질 것이다 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성과들을 사회혁신 방식에 있어서는 활용을 합니다. 네.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5G 통신이라든가 예.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 되면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거냐면은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 또 사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네. 이 문제 해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사회 혁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총론적인 부분을 논의를 했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여다 볼 텐데요. 일단 전남 같은 경우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사회 혁신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먼저 정창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은 이제 우리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리고 한전 등 이렇게 공공기관,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기업 이렇게 각계각층이 망라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발견을 하고 이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 해결해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대구하고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광주, 대전 그리고 충북, 경남을 했고요. 올해 저희하고 이제 충남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주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민관이 협력을 하고 지속적인 어떤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세 가지 방향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9월달에 출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작년에 청상어라고 해가지고 이어수에서 있었던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어수에서 한 청상어 프로젝트는 지역의 청년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함께 네. 지역의 원도심이 침투된 그런 그 지역을 문화예술 체험 거리로 만들어서 네. 관광객들이 오고 또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도시재생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하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과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두고 계십니까? 이제 그 나타나는 결과는 이제 비슷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그 지역민들 네.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할 수 있겠고요. 네. 거기에 우리 관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직접적인 부분 아닌가요? 관 주도로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는 예. 다른 측면에서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정력도 지원하고 하시는데 주도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관에서는 지원만 할 뿐이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광역 기초단위에서 이제 플랫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가면서 방금 그 정장 국장께서 말씀하신 여수에서 이른바 시작 사례, 성공 사례가 하나씩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현재는 생소하더라도 그 개념들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이 단위 플랫폼의 구성이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제화되고 최소한 조례화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뭐 지원 조례 제정 방향이라든가 추진 방향, 향후 일정들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도의에서 나오신 우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사회혁신 지원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남이 사회혁신 운동
많이 좀 뒤처져 있긴 하고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거를 본격화시키고 주민 주도의 활동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제도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보고 있고요. 네. 예, 이 광역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지역 혁신 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 지원 내용들을 대해서 더 모범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또 독려하는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하고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도 전반을 다룰 수 있는 혁신 사례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단위, 시군 단위에서는 주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이 일단은 진행이 될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주민들이 새롭게 마을 단위에서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의제들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면 기초 단위에서 같이 운영해가고 또 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테고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활동들 자발적인 예. 활동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사안이고 이거를 공공기관 행정이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 관계를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9월이 됩니다만은 10월 정도까지 해서 초안을 좀 만들어서 시군과 그리고 활동가들과 같이 토론회를 좀 거쳐서 좀 다듬어 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조례를 좀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는 건 아닌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을 갖게 되겠네요. 일정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 코로나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확산시키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는 그런 조례 제정 추진 일정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기초 단위에서도 그런 지원 조례들이 다 필요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문제는 그 지역마다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기초 단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방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관계 또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도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전남 지역에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일단은 구축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주에 지금 그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 일정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출범식은 9월 2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 가지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 예. 모여서 하는 부분과 온라인 대면이 없는 출범식을 두 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네. 있습니다만은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아무튼 9월 24일 날 예. 출범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남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네. 시민 주도 민관협업 협업 예.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주제로 시군 및 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예. 그리고 전남도 출연기관, 예. 일반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140여 개 기관이 현재 참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40여 개 예, 기관이. 예. 기관 단체가 참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이를테면 참여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용록 전남도지사님을 비롯한 5분의 공동대표,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남 문제해결 플랫폼은 말 그대로 해결할 의제와 자원들이 모여 서로 매칭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네. 좀 더 시민들이 느끼는 의제들을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방식 그리고
또는 조직과 일자리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 문제, 이것도 하나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로 주민들이 설정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플랫폼에서 수용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럼 그 절차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청년들이 지금 네. 실제로 의제로 들어왔는데요. 예, 지역 청년들이 농촌 빈집에 대한 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더 부족하고 의제로서 갖추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실제 네. 그 의제를 삭제하지 않고 예,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네, 의제로 숙성시키고 그걸 공공기관에 네. 이를테면 알려서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매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문제는 지역 주민이 발견을 하고 예, 제기를 하고 예, 자원은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빈집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사업은 시작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 지금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좀 추진되어 온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총 27개 과제가 예, 저희들한테 이제 제기가 됐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네, 노인분들의 안전을 얘기하는 안전 고리와 매트 사업입니다. 네, 순천에 있는 하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안을 했는데 예, 의외로 노인들의 안전 문제가 네, 관심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쉽게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아서 예, 어르신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하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예, 다행히 전남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비용 문제와 이걸 해결하겠다 같이 그리고 예, 설치도 직원들의 자원봉사로 해결하겠다 하고 순천시도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서 올해는 순천시에서 한 50여 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50개 정도. 50개 정도가 네. 설치될 예정인데 저희들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들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전남 각 시군으로 이 안전 손잡이 또는 노인들 안전 매트가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용 국장님, 지금 보면은 지금 한경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그냥 지나고 굉장히 이건 불편하네 정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을 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침인데 전남도 사례에서 좀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와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내 어떤 사회혁신 사업이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 이제 가동이 되면은 예. 실제로 이제 재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등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문제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확고하게 지원됨으로써 이 부분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지역 혁신 사업들을 얘기하지만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라남도에서도 꼭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유의 사업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전부터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고 네. 그러한 사업들의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홍보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제 이런 사회혁신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확고하게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되면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아주 조그만 사업들도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 시군에 또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그런 사업들도 이 지역 혁신 플랫폼과는 무관하게 공모과제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수집을 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승 의원님, 이 보면은 이제 사회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이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방법론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든가 지역혁신 이 사업을 옥상 옥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처음에는 다들 생소해 한 겁니다. 네.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이니까요. 네. 근데 본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그 민주주의의 심화입니다. 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연결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만 실제 지방자치가 시장 군수를 중심으로 한 또는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년 정도 지금 예. 왔는데 그 과정에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주인이 됐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늘 고민되고 또 자책하고 또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저는 이번 사회혁신이 오히려 주민들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의 심화, 민주주의의 심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래 민주주의의 과정 자체가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혁신의 내용들이 결국은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웃수 사례에서 봤을 때는 청상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상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주력이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역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 청년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에서 사회혁신 사업이라든가 혁신 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별도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창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목포대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육성사업단 또는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이 사회적 배려 대상 또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이 우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지역 생활의 문화 수준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대학이 재원을 통해서 정부의 재원을 통해 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많이 이렇게 좀 관심 있고 또 잘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한 사례가 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네.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목포의 문화제 야행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네. 목포야 놀자 이 예.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목포야 놀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3D 이런 것들 통해서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 축제에 참여해 주심으로써 굉장히 소통이 좀 많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저희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지역 협력, 또 지역 또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집단지성을 좀 이용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예. 기술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 등등 해서 아까 청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청년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저희가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 즉 코로나 19으로 인해 가지고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피로도도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들을 겪고 있죠. 하지만 올해도 지금 2학기가 이제 8월 30일에 이제 지금 개강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비대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을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목포야 놀자라든가 목포 야행에 그렇게 참여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기획자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행사 전문가 이런 방식의 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목포 원도심을 살리는 이런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도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그 안정된 일자리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실습 기간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은 했으나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창업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질 텐데 이게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꾸준히 처음 이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융합하고 뭔가 한쪽의 전공 영역이 아니라 다전공으로 또 합쳐서 융합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특히 지역의 문제, 지역 안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수록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좀 확장되고 좀 더 성공적인,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경진 대표님,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청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목포대에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목포야 놀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예로 들어보면 저 사업 그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목포시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바하고는 조금 이 탑다운에서 내려오는 사업 방식이냐 밑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예산이라든가 이 투입되는 자원이 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냐 민간 주도의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이 없으면 바로 못하는 사업이 이제 목포 야행이 될 것인데 원도심 주민들이 목포의 축제, 예를 들면 이 세계 마임 축제 뭐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참여형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지향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네.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 네.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 네. 그 자체가 이 사회 문제 해결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거다.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화기획자로서 모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성이 실제로 사업비가 단절이 됐을 경우 지속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모임을 자체를 의제로 개발을 해서 이를테면은 목포 뭐 청년 문화 플랫폼이라든가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든가 하는 그런 의제로 개발을 해서 이를테면 혁신도시에 있는 16개 공공기관과 네. 매칭을 시켜서 사포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네. 기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유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업들의 의지는 어느 정도나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부분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살펴봤을 때 네. 현재는 아주 야하다고 봅니다. 네. 이를테면은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시달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시달린다는 표현을 행사 좀 지원이라든가 네, 구체적으로 그런 하시면 부분에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달려서 예. 일정 정도 뭐 거부 반응까지는 아닌데 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종의 좀 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협력 그 의지 자체가 좀 야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 네.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은 충분히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우리 발굴된 의제를 네. 일일이 다 보내드렸는데 한 7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 정창용 국장님, 지금 현재 그 기업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뭐 기업들의 태도를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화돼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피곤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이런 거를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좀 준비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결국 이제 지역 문제 의제를 발굴하고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문가나 재원,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많은 경험들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문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라든가 이런 축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기본 취지를 봤을 때에 네. 그런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모든 부분들이 의존하지 않냐고 또 지역민들이 또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고 또 지역민들도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쌓여지면은 그러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테마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19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신 플랫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마인드도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승 의원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재의 사업들의 진행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혁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또 아까 모두 발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향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주민 주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주도. 예, 네. 그 주민 주도가 무조건 주민이 하는 것은 다 맞다라기보다는 네.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서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요. 예를 들면 전통 시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네이버에 우리 동네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 거기서 실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또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제 결혼식이나 네. 전문 문화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예.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두 명이 결혼할 때 그냥 멋진 어디 들판에 가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 사진을 저희가 동경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지향성들을 저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원해서 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에 부모가 원해서 가는 이런 방식에서 라이크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앞으로 바뀐다. 이런 지향성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절실함이 있을 거죠. 네. 대신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본인이 일단 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계속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지면서 점점 그게 사회 운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온라인이 최초의 인터넷이 출범했을 때 아마 이런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19가 그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더 빨리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벌써 준비한 시간들이 다 끝나버려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 여러분들께 맺은말 형태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패널들의 제언이 있다면 한마디씩 듣고 토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가 주민이, 시민이 또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두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지속성 또는 문제가 해결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한경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참여도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무형적인 어떤 그런 관심 또는 참여를 통한 어떤 무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좀 더 어떤 이런 사회 또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승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제가 이제 모든 요구들이 다 맞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혁신의 의제로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선, 네. 사회적 가치가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시대가 이제 언택트 시대 또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시킬 텐데 그런 과정이 결국은 이제 지역 문화 또는 로컬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또 소비도 바뀔 것이고 문화도 형성될 것이고 중요성도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게는 전남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있는 문제들을 공공성이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시죠. 정창인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번 그 지역 혁신 플랫폼의 출발점은 어떤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정말 그렇게 이제 응원하고 실패하더라도 응원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 그런 분위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개발하고 그걸 해결하는 네. 지속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플랫폼을 얘기를 했는데 민관 시민사회단체가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민관이 네. 그러죠. 민관이 거버넌스, 협력적인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해서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사회혁신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역량들이 쌓이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들이 쌓인다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 지역사회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혁신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혁신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기업,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전남에서도 출범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에 끊임없는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